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오늘은 용서받지 못할 조선 왕가 대한제국 황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대한제국은 1905년 을사조약, 을사늑약을 통해서 외교권을 잃습니다. 대한제국이 실제로 간판을 내리게 되는 것은 1910년 경술국치로 인해서지만 실제로 1905년 외교권이 없는 국가는 간판만 있을 뿐이지 제대로 된 국가라 할 수가 없었죠. 사실 이미 그 전부터 조선은 식민지화 되어 있었지만 경술국치로 확실하게 대한제국은 사라지고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일본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대한제국 황실은 황제의 직위를 박탈당하고 순종도 이왕으로 강등당했죠. 선대왕인 고종은 이태왕, 황태자는 왕세자로 격하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반도의 민심과 조선인들의 통제를 위해 이 이왕가를 어느 정도 대접해줬습니다. 1910년 병합조약 3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3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왕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들의 황후, 황비 및 후손들로 하여금 각기 지위를 응하여 적당한 존칭, 위신과 명예를 누리게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세비를 공급함을 약속함. 협상의 과정에서 일본의 대표 데라우치는 대한제국 황제에게 왕의 호칭을 빼고 대공으로 만들고자 했지만 유일하게 받아들여진 것이 바로 왕과 전하의 호칭이었습니다. 국가는 병합됐지만 이왕가가 일본의 천황가로 편입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왕가는 당시 독자적인 계층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왕족과 함께 공족이 있는데 가계를 물려주고 물러난 공과 그 자손, 즉 예를 들어 고종의 다른 아들이나 그 직계자손 등이고 이들 역시 전하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고종의 다섯째 아들 의친왕 이강의 차남 이후 같은 왕공족들이 있죠. 대한제국 황실은 일본의 지원을 내내 받았는데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세비는 1911년부터 1920년까지 150만엔, 1921년부터 1945년까지 180만엔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실의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도 따로 있었죠. 참고로 1920에서 30년대 일본의 현지 교사 월급이 25엔에서 30엔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돈인지 아시겠죠? 영친왕 이은에게 이방자가 시집갈 때 다른 일본 귀족이나 왕족보다 이왕가가 부자라서 사람들이 부러워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였죠. 1919년 임시정부는 구 황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8조에는 대한민국은 대한제국 구 황실을 우대함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1910년대, 192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제국을 복권하자는 계파도 있었죠. 해방 후 지도자급 인사인 여운형은 황실 우대론이 임시정부 헌법으로 통과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자리에도 앉지 않겠다고 선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1940년대로 오면서 아무도 구황실을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구황실 인사들은 일본에 부역하며 왕족으로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식은 열댓 명씩 낳고 1920에서 30년대 독립운동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피터지게 일어날 때도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죠. 해방 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등극하는 이승만은 오히려 본인이 따지고 보면 조선 왕실 가문의 일원이면서도 대한제국 황실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상당했습니다. 이미 예전에 과거시험 볼 때 인맥과 백 없으면 절대 못 붙는 후기 조선의 과거시험 때문에 이승만은 전문용어로 빡친 적이 있었죠. 그 덕에 배제학당에 가서 신식 교육을 받고 이후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따긴 하지만요. 하버드, 프린스턴에서 석박사를 딴 사람도 붙을 수 없었던 전설의 시험이 바로 조선의 과거시험입니다, 여러분. 이승만은 황실에 대한 이야기를 입도 뻥끗 못하게 하고 황실의 재산을 몰수해 국가에 귀속시키고 일본에 있던 이왕가의 국내 입국을 막아버렸습니다. 실제로 이왕가 사람들은 박정희 정권 때 돌아옵니다. 박정희는 이승만은 절대 허락하지 않았던 과거와는 다르게 영친왕의 가족들을 직접 초청해서 귀국시켜주기도 했죠. 이왕가는 일본 제국이 항복함으로 이전까지 받았던 신분적 특혜를 박탈당합니다. 벌써 일본은 천황부터가 자신은 신이 아니라고 선언했죠. 인간임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왕공족 제도가 폐지되고 영친왕은 이왕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일본에게 받던 특혜와 돈이 없어진 이왕가 일당들은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나마 구 황실에서 가장 나은 인물인
의친왕 같은 경우는 해방 후 한반도 본토에 있었지만 이승만은 전혀 이를 챙겨주지 않았고 전쟁이 끝난 후 궁에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길 청했는데 그 이승만도 차마 이것만은 거절하기 좀 거시기 했는지 아무런 특혜 없이 그냥 사는 것만 허락해줍니다. 구황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반민족 행위자들입니다. 일본의 돈을 받고 특권을 누리며 35년을 부귀영화를 누린 이들이 반민족 행위자가 아니고 무엇이며 망국의 원인들이 왕의 칭호를 받고 군림하는 것이 무슨 경우입니까? 이 이황가라는 것들은 일본의 천황감은 바로 아래의 지위와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백성이었던 자들은 일제에 수탈당하고 가족과 생이별하며 독립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일본에게 받은 돈으로 해외 유람을 다니고 유학을 다녔죠. 이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반성과 성찰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들로 인해 조선이라는 국가 전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조선이라는 국가 전체를 비난하는 분들이 많죠. 조선이 사실 웃기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국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근대 왕조 국가의 모순이나 잘못된 점을 비난하기 시작하면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봐도 어느 왕조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깔려고 작정하면 끝도 없죠. 또 1900년대 제국주의 침략기는 꼭 당한 나라가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힘이 강한 나라가 있다면 당연히 약한 나라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조선, 대한제국의 이황과 일당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체 대한민국의 역사에 무슨 반성을 했단 말입니까? 이들이야말로 공산당이나 친일파보다 진짜 더 나쁜 인간들이죠. 제가 이승만 편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던가 이승만의 업적적 부분을 말했지만 머리로는 그게 최고의 업적이라고 생각해도 가슴으로는 구 황실의 재산을 몽땅 몰수하고 이들의 입국을 막은 거야말로 진정한 이승만의 업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 황실의 인물 중 나라가 넘어간 다음 단 한 명이라도 일본에 직접적인 반기를 든 인물이 있습니까? 의친왕이 망명을 시도한 것 말고는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게 500년을 넘게 한반도를 지배한 왕가의 품격입니까? 조선과 대한제국은 군주제입니다. 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국제적 책임은 대통령만이 지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통령이란 국민의 힘을 위임받은 직위에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조선과 대한제국의 패단과 망국의 책임, 식민지화에서 겪은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 잘난 이황가와 감투를 쓴 그들의 신하들이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책임을 어떻게 을사오적이나 경술국적 같은 매국노들에게만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역적들 때문에 나라를 잃었다고 한들 대체 이황가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성립되는데 무슨 역할을 했냐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옛 황손을 자처하고 그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의친왕의 아들인 이석씨가 나온 방송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 스스로는 대한민국의 왕자라고 소개하시는 걸 보니 기가 차더군요. 이석씨, 스스로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왕자가 어디 있습니까? 유튜브에나 있는 거죠. 이석씨는 박정희의 배려로 조선의 칠궁에서 살았지만 신군부에 의해서 쫓겨나죠. 전 이것도 전두환의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우해 줄 게 없어서 이황가 사람을 대우해 줍니까?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은 월 10,000원 주던 지자체도 있던 나라에서요? 박정희가 일본에 있던 이황가의 귀환을 돕고 그들의 생계비를 챙겨주었던 일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한제국 황족회라는 단체는 2006년 9월 29일 서울 힐튼 호텔에서 대한제국 황희 승계식을 하고 의친왕의 둘째 딸 이혜원 옹주를 제30대 황희 계승자로 추대하고 대한제국 황희를 계승한다면서 여황의 대관식 행사를 치른 웃지 못할 촌극도 벌어졌는데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이게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여왕제라뇨? 이건 반역행위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도 임명하고 막 가관입니다 참. 그 잘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 사전에 이황가의 직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 육사 육군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육군 중장까지 지내고 해방 후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한 영친왕은 민족 반역자가 아닙니까? 도대체 왜요? 그 민족문제연구소가 신처럼 떠받드는 의열단 출신의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을 역임한 박건웅은 동경의 이왕은 민족 반역자인데 왜 광복 후 자살하지 않았느냐는 말까지 했는데 영친왕은 민족 반역자가 아닙니까? 만주군 출신 중위도 들어가 있는데 일본 역사 출신에 일본군에서 별 3개 달고 왕족이면서 해방 후 일본 국적 취득한 사람이 민족 반역자가 아니라면 친일인명 사전의 근거는 대체 무엇입니까? 투철한 독립운동의 상징인 의열단원부터가 이게 바로 민족 반역자 아니냐고 하는 판인데요. 왕국의 주인은 백성이 아니라 왕입니다. 그 군주국가의 모든 것이 일본에 넘어가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대체 나라를 팔아먹은 인간들이 누굽니까? 영친왕이나 의친왕이 역사에 사죄한 적이 있습니까? 고종 순종이 역사에 사죄한 적이 있나요? 의친왕의 장남인 이왕가의 일원 이건도 일본 육사 출신으로 일본 육군대학을 졸업하고 일본군 장교 계급장을 달고 일본 여성과 결혼하고 모모야마 게니치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고 해방 후에는 일본으로 귀화했는데 이런 사람은 친일인명 사전에 왜 안 올려놓습니까? 이게 바로 진짜 친일이고 민족 반역자 아닌가요? 민족문제연구소라는 곳이 민족 문제를 다루기는 합니까? 우리 잘난 대한제국 황실의 후에 의친왕의 장남 이건의 취미를 볼까요? 이건은 전쟁 이전에는 스포츠카 매니아로서 유명했고 영국제 스포츠카인 알비스 스피드 20, 미국의 피어스 에로우의 대형 리무진 등 많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것이 연이되어 1970년대부터 사망 시까지 일본 클래식 자동차 클럽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이야 여러분, 누가 민족 반역자입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스포츠카 사 모으고 고급차 수집하고 일본 육사 육군대학 나와서 고위 장교하는 의친왕님의 장남 이건이 민족 반역자가 아니면 대체 누가 민족 반역자죠? 저 자동차는 대체 무슨 돈으로 샀겠습니까? 그가 전쟁이 끝난 후 클래식카 클럽의 회장이 될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이죠? 이건이 일본 육군 중좌 시절에 월급을 모아서 외제 스포츠카와 리무진 사서 모았겠습니까? 단언컨대 이왕가야말로 역사의 죄인들이며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죄악입니다. 영친왕, 의친왕, 이건, 이유는 민족 반역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우리의 민족문제연구소 분들, 여러분들이 바로 민족의 문제입니다. 당대의 기사로 보면 광복 당시 이왕가의 재산은 추정 500억 원대로 이는 현 기준으로 최소 35조 이상입니다. 누가 민족 반역자고 누가 역사의 죄악입니까? 왜 독립운동사의 중후반부부터는 주류 독립운동가 중에 왕정 복고파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이런 인간들을 왕족이라고 인정을 하고 싶을까요? 이승만의 해방 후 이들을 완전히 무시한 것도 그게 인간이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인간들이 왕입니까? 그 잘난 의친왕은 일본에서 돈 받으면서 나라 망해도 12남 9녀 낳으며 열심히 살고 그 장남은 아버지와 일본이 준 돈으로 스포츠카 사 모으고 일본군 장교로 살고 해방 후에도 귀화하고 참 잘나가는 집안입니다. 아직도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황실의 후손이라며 자부심을 가지는 그 사람들이 저는 진정한 역사의 죄인들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을 대한민국의 왕자라 지칭한 우리 위대하신 황손 이성님은 단지 쫄딱 망한 나라 군주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전주시가 매입해 지은 한옥마을의 승광제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황실문화재단 이사장이라는 직함으로 황손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 콘텐츠 등을 맡으면서 인건비 등 연간 9천만 원을 지원받는다는 기사가 떴죠. 잘하는 짓입니다. 황손이라는 이유로 취직도 되고 집도 공짜로 살고 연봉 1억 가까이 벌고 이왕가의 돈으로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살고 스포츠카, 고급차를 사모은 이건을 욕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놈의 망한 나라 황손이라는 이유로 대우받는 게 21세기에도 전혀 다를 게 없네요. 씁쓸하지만 이런 역사를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누구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